이현우의 MLBTV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8월 14일입니다. 저희 시작할 때부터 표정이 좋죠? 류현진 선수가 오늘 경기 드디어 시즌 첫 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네, 이제 부상 복귀하고 나서 그러니까 마지막 승리부터 444일만 참 만으로 36살인 류현진 선수의 투구를 보면서 인간 승리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맞아요. 진짜 네.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이 기분도 들었고, 류현진 선수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성기에선 조금 지난 나이지만 어쨌든 여전히 메이저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투구를 펼쳐줬다라는 거, 요 얘기 저희가 오늘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24일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낮 경기, 컵스와의 홈 경기였는데 류현진 선수가 등판해서 5이닝 동안 2피안타, 볼넷 2개, 탈삼진 3개, 2실점을 기록하긴 했는데 이건 모두 비자책점이었고요. 맞습니다. 시즌 평균 자책점도 이제 4.00에서 2.57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이제는 2점대 평균 자책점 돌입했어요. 자, 직전 클리블랜드전에서 이제 4회 말 마지막에 타구에 맞고 물론 아웃카운트를 처리를 하긴 했지만 교체가 됐었던 류현진 선수 사실 걱정이 많았었죠. 맞습니다. 맞은 부위 역시 이제 오른쪽 무릎 근처였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다행히도 이 무릎 타박상에 그쳤었고 또 투구 밸런스 역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이 드디어 시즌 첫 승을 수확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27일 에인절스전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려 444일 만에 거둔 승리였는데요. 사실 오늘 경기 상대였던 이제 컵스가 굉장히 후반기 흐름이 좋은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후반기 내셔널리그 승률 2위 팀이기도 했었고 특히 타선이 28경기에서 183점 이게 사실은 내셔널리그 이 후반기 득점 1위 기록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컵스를 상대로 오늘 류현진 선수가 정말 대단한 호투를 펼쳐줬습니다. 맞습니다. 류현진 선수를 맞아가지고 이제 타선의 스위치 히터인 헵 선수를 포함해서 무려 8명의 선수, 벨린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제 우타석에 들어서서 류현진 선수를 상대를 했는데 이날 경기 사실 이 류현진 선수에게 유일한 위기는 1회 때 모두 찾아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 타자는 이제 바깥쪽 체인지업을 통해서 4구째였죠. 네, 헛스윙 삼진을 이끌어냈었는데 이 니코 호너에게 볼넷을 허용을 했었어요. 확실히 진짜 끈질긴 선수더라고요. 예. 네, 이 선수가 사실은 이 김하성 선수와 상당히 유사점이 많은 그렇죠. 선수거든요. 네. 물론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김하성 선수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타석에서 공을 많이 보고 끈질긴 모습 또 이제 컨택 능력도 좋고 그렇다는 거를 오늘 경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후가 사실은 좀 문제였어요. 맞습니다. 1사 1루 상황에서 헤백의 땅볼을 유도를 했습니다만 벨트 선수 1루수였죠. 바운드 계산을 또 실수를 하면서 포구 실책이 나왔고 여기에서 또 이제 1사 1, 2루 위기를 맞은 류현진 선수였는데요. 네, 특히 다음 타자가 사실 다저스 시절의 팀 동료였고 또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부진했습니다만 올해 진짜 미친 듯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완벽부활이죠, 네. 벨린저였거든요. 벨린저가 7월 1일 이후에 타율이 4할이 넘어요. 어우. 정말 타격감이 뜨겁고 또 전 팀 동료였기 때문에 화제를 모았었던 맞대결이었는데 좌익수 뜬공으로 돌려 세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2사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아놨는데 아쉽게도 이제 스완슨 선수까지 이 풀카운트 승부가 또 이어졌어요. 바깥쪽 승부 일변도로 이제 흘러가다가 몸쪽으로 이제 페스티벌 허를 찔렀는데 그거를 또 이제 잡아당겨가지고 라인 흐르는 2루타를 또 만들어낸 스완슨이었어요. 확실히 요즘에 타격감이 좀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후반기 들어서 장타력이 살아난 스완슨이었고 참 재밌는 승부였는데 결국에는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만 이 비자책점 계산하는 법 그쵸. 사실 실책이 없었을 때 이닝이 끝났을 때는 그 이후의 실점은 다 비자책점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벨트에 이 실책이 나오지 않았다면 벨린저의 타석에서 이닝이 종료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실점은 다행히도 비자책점으로 연결이 됐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사 2루 상황에서 스티키 세이야 선수를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이 길었던 1회가 종료가 됐네요. 네, 그리고 2회 초부터는 류현진 선수가 확실히 이제 실책 때문에 좀 1회는 힘든 걸 겪었습니다만 안정을 되찾았었습니다. 위스덤 상대로도 풀카운트 상부 이제 체인지업으로 상진을 잡아냈고 마드리갈 땅볼 그리고 아마야 선수에게 중견수 플라이로 11구 만에 또 2회를 잘 마무리를 지었죠. 네, 그리고 사실 토론토가 최근에 흐름이 타선 쪽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얼마 전에 MLB.com에 칼럼 올라왔었잖아요. 네. 류현진 선수가
팀의 큰 형으로서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류현진 선수의 등판이어서인지 오늘 타선들도 아주 분발을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달튼 바쇼 선수가 역전 3런 홈런을 때려냈고 또 이제 게레로와 스프링어의 선수의 좀 적시타까지 터지면서 무려 2회 말에만 5점을 또 몰아내는 타선의 응집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역전에 성공했고 넉넉한 득점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류현진 선수인데 3회 초에 사실 모렐 선수는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했지만 홈에게 또 안타 맞았어. 그쵸. 이 진짜 이거 김하성이랑 닮았다니까. 수비도 잘하는 것도 비슷하고. 네, 근데 이 데니 젠슨 오늘 타석에서는 활약이 없었지만 정말 멋진 도루 저지를 잡아내면서 주자를 지웠고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헵을 우익수 뜬공으로 처리를 하면서 3회도 세 타자로 정리를 했었던 류현진 선수죠. 그리고 이제 4회에는 사실 선두 타자로 나왔던 벨린저 선수를 이제 볼넷으로 보내면서 이제 선두 타자 볼넷이 또 나왔습니다. 이후에 다행히도 스완슨 우익수 플라이, 그리고 스즈키 선수도 우익수 플라이, 위스덤 선수에게 삼진자면 저는 오늘 경기 이 위스덤 선수 삼진 요 장면이 가장 백미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5구째 체인지업이었는데 진짜 칼 같은 제구력을 이 류현진 선수가 보여줬는데 확실히 지난 등판부터 류현진 선수의 주무기인 체인지업이 제구도 제구고 무브먼트가 정말 좋아요. 맞습니다. 네, 드디어 좀 체인지업의 이 움직임이 살아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었고 4회 말에 토론토도 또다시 대량 득점 지원을 또 해줬습니다. 게레로 적시타, 바쇼 선수도 또 2타점 적시타 되면서 3점을 더 달아날 수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수차가 8대2까지 벌어지면서 류현진 선수가 다소 여유를 찾을 수 있었고 5회 초에 3자 범퇴로 이닝을 마무리를 하면서 투구수 86개 굉장히 깔끔하게 5이닝을 소화하고 이 교체가 됐죠. 맞습니다. 6회 초 이제 헤네시스 카브레라와 교체돼서 류현진 선수의 이 경기는 마무리가 됐는데 7회 초 이제 잭슨 선수가 위즈덤 선수에게 또 이제 투런 홈런을 맞으면서 8대4 점수차가 좁혀지기는 했습니다만 이후에 또 이제 8회 말이었죠. 에스피날, 데용, 메리필드 이 선수들이 또 연속 적시타 터지면서 11대4까지 진짜 오늘 경기는 좀 넉넉하게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좀 했었고 결국에는 또 스완슨과 피어슨이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네요. 자, 오늘 류현진 선수의 투구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포신 패스볼은 40개를 던졌고요. 평균 구속은 88.4마일. 지난 경기와 크게 이 평균 구속은 다르지 않았는데 최고 구속이 91.1마일로 지난 경기에 비해서 살짝 빨라진 점. 패스볼도 제구가 좋았다는 점을 오늘 좋은 포인트로 꼽고 싶고요. 체인지업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오늘 경기 삼진 3개 잡을 때 모두 결정구가 체인지업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체인지업으로 약한 타구를 유도해내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 인플레이 타구 6개의 평균 타구 속도가 74.2마일. 류현진 선수가 참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지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이제 투구 분포를 살펴보면은 체인지업이 대부분 우타자 기준으로 했을 때 바깥쪽 보더라인에 걸치거나 살짝 빠지는 공들. 몰려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엄청나게 이제 탄착군이 몰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확실히 류현진 선수는 체인점만 괜찮으면은 패스볼 구속과 상관없이 좋은 투구 내용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커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경기까지 커터를 거의 던지지 않았었던 류현진 선수인데 사실 커터의 구속 역시 굉장히 패스볼 구속과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었고 네. 제구 역시 잘 되지 않다 보니까 허용한 타구 속도가 너무 빨랐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커터가 나름대로 제구도 되는 편에 구속도 못 채우고 87.8마일까지 나와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터 구사도 늘린 게 눈에 띕니다. 그래요. 이제 커터로도 이제 파울, 빗맞은 파울을 또 많이 유도해내는 모습이었고 오늘 경기 또 커브도 10개를 던지면서 이제 고른 투구 분포를 또 보여준 류현진 선수였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옆에다 또 이제 투구 분포도 띄워드릴 예정입니다만 우타자 몸쪽에 커터로 이제 빗맞은 타구를 유도하고 바깥쪽 체인지업을 헛스윙을 잡는 사실 류현진 선수가 두 번째 제2의 전성기를 만들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솔직히 커터의 이제 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몰려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체인지업이 일단 돌아왔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경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은 뭐 풀카운트 승부가 많았다는 거. 사실 그만큼 류현진 선수가 실점 억제를 위해서 어렵게 신중하게 승부를 펼쳤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1회에 실책 때문에 투구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좀 위기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2회부터 안정감을 찾으면서 이 55개의 투구수로 나머지 4이닝을 소화했다라는 거니까 1회만 사실 떼놓고 봤을 때는 나머지 이닝의 투구수는 그렇게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등판에서는 가운데 몰린 공이 많다는 걸 확인할 네. 수 있었는데 확실히 두 번째 등판부터는 몰린 공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 특유의 제구가 살아났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맞습니다. 하드히트도 네. 예, 이번에도 하드히트가 2개로 적었다는 점도 좋았던 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가 이 토론토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이 경기인 게 시애틀이 이제 와일드카드 반게임 차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3연패였거든요. 3연패를 끊는 것이 중요했고 만약에 이날 경기까지 패배를 할 경우에는 홈 3연전에서 수입을 당하는 정말 이제 좋지 못한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경기였는데 류현진 선수가 오늘 경기 5이닝 동안 2실점 비자책으로 또 호투해 주면서 이 흐름을 끊었다라는 거,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팀인 컵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애미랑 와일드카드 3위를 놓고 반경기 차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경기 집중력이 높았을 경기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현진 선수가 그 강한 컵스 타선을 상대로 좋은 투구를 보여주면서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거 꼽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경기 어쨌든 류현진 선수의 투구 말씀드렸고 이 특급 도움이 또 한 번 또 선정을 해봐야 되겠죠. 역시 오늘 달튼 바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달튼 바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 포지션은 포수였잖아요. 애리조나에 지명이 돼서 2020 시즌에 데뷔를 했는데 사실 마이너리그 때 외야 수비를 시켜봤더니 너무 잘하는 거야. 이 선수가 운동 능력이 포수치고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주로 외야수로 출전하고 있고 지난 시즌에 홈런도 27개 때려내고 타율은 낮지만 수비에서도 DRS를 거의 20점을 기록을 하면서 토론토 입장에서는 수비 강화, 외야 수비 강화해야 되고 좌타 거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올 시즌을 앞두고 사실 가브리엘 모레노 진짜 대단한 유망주였잖아요. 그렇죠. 9리엘까지 주고. 거의 다 9리엘까지 애리조나에 넘겨주면서 데려왔는데 오늘 경기 전까지 뭐 수비는 그래 지난해보다 오히려 잘하고 있었습니다만 타격에선 아쉬운 모습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커리어 하이인 5타점 홈런까지 기록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다 필요 없어. 류현진 선수 경기에서만 네. 잘하면 돼. 그동안 뭐 달튼바쇼 뭐 별로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던 마음이 싹 가셨어요. 오늘은 최고의 타자. 오늘은 최고의 타자 달튼바쇼 앞으로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이고요. 또 류현진 선수의 남은 일정 얘기도 좀 해봐야겠죠. 맞습니다. 어쨌든 지난 11일에 만화 선수가 마이너리그로 강등되면서 이제 류현진 선수 선발진에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이제 5인 선발진으로 이제 로테이션이 재편이 됐고 지옥의 17연전 일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굳이 이제 6인 로테이션을 가져갈 필요가 또 없게 됐죠. 그렇죠. 왜냐면 다음 등판까지 2번의 휴식일이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정대로라면 류현진 선수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6일 휴식 후에 또는 5일 휴식 후에 등판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6일 휴식 후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식일이 뭐 이틀 정도 끼어 있긴 하지만 굳이 류현진 선수 당겨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는 이제 21일 월요일이거든요. 이때 신시내티의 원정이 또 아마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신시내티도 이 올해 신인들이 가세하면서 이 타격이 많이 살아난 쉬운 팀이잖아요. 팀은 아니죠. 그쵸? 쉬운 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치면 컵스를 상대로도 호투를 했는데요. 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번 등판에서도 류현진 선수가 좋은 축으로 2연승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들려온 류현진 선수의 승리 소식에 또 많은 분들께서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확실히 류현진 선수의 투구 좋은 모습 보여준 날에는 모두 또 기분이 또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류현진 선수의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내일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